안녕하세요.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입니다. 오늘은 구독자가 요청해주신 오라클 템퍼스 AI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보고서 CK 핵심 부분만 딱딱 짚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선은 템퍼스 AI를 볼 때 출발점은 AI 의료 데이터 회사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이 회사가 매출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서 깔아야 하는 자산과 비용 구조가 무엇인가 입니다. 겉으로는 의료 AI, 정밀의학, 유전체 검사, 임상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단어들이 먼저 보이지만 재무제표를 차분히 보면 이 회사는 아직 AI가 돈을 벌어주는 회사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검사량을 늘리고 데이터를 보관, 가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비용을 쓰고 부족한 질병 영역과 고객 기반은 인수합병으로 사오며 그 과정에서 부채와 주식 발행을 동시에 쓰는 확장기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팔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 데이터 축적, 데이터 정제 보관, 제약사, 연구기관 병원의 재판매 또는 활용이라는 긴 사슬을 통과해야 매출이 완성됩니다. 2025년 총 매출은 12.72억 달러로 2024년 6.93억 달러 대비 약 83% 증가했습니다. 다이어그노스틱 매출은 9.55억 달러, 데이터 앤 애플리케이션스 매출은 3.16억 달러, 전체 매출의 약 75%가 다이어그노스틱스에서 나오고 약 25%가 데이터 앤 애플리케이션스에 나옵니다. 데이터와 AI 플랫폼 매출이 대부분이 회사라기보다는 아직은 검사 비즈니스 매출의 몸통이고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가 미래 프리미엄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다이어그노스틱스 검사 매출은 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샘플 처리, 인력, 장비, 실험실 운영, 보험, 병원 채널, 매출 채권 회수라는 현실적인 비용과 운전자금을 동반합니다. 데이터 매출은 더 높은 마진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만 고객이 계속 그 데이터에 돈을 낼 만큼 독점성과 유용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2025년 다이어그노스틱스 매출 총이익률은 대략 59.6%, 데이터 앤 애플리케이션스의 매출 총이익률은 약 72.3%. 여기서 아쉬운 점 하나는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비즈니스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많이 팔수록 규모는 커지지만 몸을 움직여야 하는 사업이고 데이터는 팔릴수록 더 좋은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 매출이 12.72억 달러인데 판관비가 7.32억 달러, 매출 대비 57.5%입니다. 아직은 판관비 비중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템퍼스는 아직 성장기이고 의료 데이터 플랫폼은 병원, 제약사, 병원망, 규제 대응, 데이터 인프라, 임상 네트워크, 고객 성공 조직이 필요하므로 판관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직은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조직과 인프라 비용으로 사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석상 판관비 안에서도 인건비성 비용이 2.76억 달러,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1.36억 달러, 각각 매출 대비 약 21.7%, 10.7%입니다. 핵심 원가는 단순한 실험실 원가가 아니라 사람과 클라우드, AI를 돌리기 위해 클라우드와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 데이터 인프라 회사라고 정의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주석 내용. 구글과의 전환 약속 어음은 단순한 금융부채가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 2월 회사는 구글 관련 전환 약속 어음의 만기를 2030년 말로 연장했고 원금은 기존 원금과 발생이자를 합쳐 2.388억 달러로 재설정했습니다. 연 6% 복리 이자를 부담하며 구글 클라우드 사용의 공식에 따라 원금이 매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익계산서의 클라우드 비용만 보지만 실제로는 클라우드 사용권, 데이터 인프라, 장기 부채, 비용 차감 효과가 서로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회사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쓰는 방식 자체가 금융계약과 연결된 회사입니다. 영업 손실은 2025년에 2.53억 달러로 매출 대비 약 마이너스 19.9%입니다. 2024년 영업 손실률은 약 마이너스 99.7%였던 점을 감안하면 손익은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매출이 83% 늘어나는 동안 전체 비용은 그만큼 빠르게 늘지 않았고 특히 2024년에 매우 컸던 판관비 부담이 2025년에는 매출 대비로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주식 보상비,
1.25억 달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가 1.02억 달러 있고요. 무형자산 상각만 따로 보면 7,030만 달러 있고 무형자산 상각비는 매출 대비 약 5.5%, 영업 손실의 약 27.8%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인수합병으로 사온 고객 관계, 기술, 상표, 데이터 사용권 등이 앞으로도 매년 손익을 깎아먹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 예정된 무형자산 상각비도 7,512만 달러로 2025년 매출 대비 약 5.9% 수준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인수합병이 만든 상각 부담이 꽤나 큰 편입니다. 총 자산은 22.75억 달러입니다. 이 중 현금 6.05억 달러와 시장성 지분증권 1.5억 달러를 합치면 약 7.55억 달러로 총 자산의 33%입니다. 같은 자산 안에서 영업권이 4.7억 달러, 무형자산이 3.5억 달러 합치면 약 8.25억 달러인데 총 자산의 약 36%입니다. 이 회사의 자산은 크게 두 덩어리, 하나는 현금과 투자증권으로 남아있는 자금, 다른 하나는 인수합병으로 쌓인 영업권과 무형자산입니다. 2024년 영업권은 7,334만 달러였는데 2025년 말 4.7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증가분 대부분은 사업 결합에서 나왔는데요. 엠브라이 인수에서 영업권 2.35억 달러, 페이지 인수에서 영업권 1.41억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엠브라이는 유전성 암 검사 역량과 질병 카테고리 확장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고요. 페이지는 디지털 병리와 데이터셋 확장을 위한 인수를 했습니다. 재무제표의 언어로 바꾸면 이건 미래 데이터 가치와 고객 확장 가능성을 현재의 영업권과 무형자산으로 먼저 사온 것입니다. 아직 이 자산들이 충분한 현금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 인수 가격은 1.015억 달러였는데 취득한 순 자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3,961만 달러입니다. 즉 인수한 자산보다 인수한 부채가 더 컸고요. 영업권이 1.411억 달러 잡혀 있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가 좋은 회사를 산 것이 아니라 미래 데이터셋, 인력, 디지털 병리 기술, 전략적 위치를 산 것에 가깝습니다. 더 깊게 가보면 페이지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클라우드 서비스 약정 중 예측 사용량을 초과하는 3,950만 달러의 잔여 구매 약정을 인수했고 이것이 기타 장기 부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인수하고 인수한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감당해야 하며 그 클라우드 약정이 다시 부채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AI 의료 데이터 회사라는 화려한 표현 뒤에 있는 실제 재무 구조입니다. 2025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18억 달러입니다.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은 빠르게 커졌는데 현금 흐름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매출 채권인데요. 2025년 말 매출 채권 3.11억 달러로 2024년 말 1.5억 달러에서 약 101% 증가했습니다. 아까 매출은 약 83% 증가했는데 이 말은 즉슨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더 날카롭게 봐야 할 부분은 현금 흐름표의 매출 채권 증감입니다. 2025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매출 채권 증가는 9,040만 달러의 현금 유출로 작용했고요. 재고자산 증가로 인해 337만 달러 현금 유출을 작용했고요. 매입 채무는 오히려 724만 달러 감소하면서 현금 유출이 생겼습니다. 매출 채권이 늘고 재고도 조금 늘고 매입 채무는 줄어들며 또 여기서 보면은 deferred revenue가 있는데 감소해서 운전 자본이 현금을 방어해주진 못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계산해보니까 67일, 재고 회전일수는 35일, 매입 채무 회전일수는 약 52일이라서 순운전자본 회전일수는 약 49일. 나쁘지 않은 순운전자본 회전일수이나 2025년 매출 채권 증가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크게 잡아먹고 있고 매입 채무는 현금 방어 역할을 못했습니다. 재고 과잉보다는 매출 채권 회수와 성급, 약정 클라우드 비용 구조에 가깝습니다. 2025년 현금 흐름표에 보충 정보를 주면은 회사는 매출 채권으로부터 시장성 지분증권 3,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만 회수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지분증권 형태로 전환된 것입니다. 템퍼스의 일부 매출 회수가 현금이 아니라 투자자산 형태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은 찍히고 매출 채권은 줄거나 자산으로 바뀔 수 있지만 실제 현금은 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나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2025년 말 유동 deferred revenue는 9,267만 달러, 비유동 deferred revenue는 2,038만 달러로
합산 약 1.13억 달러, 매출 대비 약 8.9%입니다. 2024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 성장률 83%에 비하면 Deferred Revenue 증가율은 37%로 낮습니다. 이 회사가 완전한 선불형 SaaS처럼 앞으로 인식할 매출을 이미 많이 받아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말 총 부채 17.84억 달러로 총 자산의 78%이고요. 이 중 이자성 성격이 강한 항목만 보더라도 전환사채 7.28억 달러, 구글 전환 약속 보험 2.09억 달러, 장기 차입금 2.03억 달러, 회전 신용 1억 달러가 있습니다. 합치면 약 12.4억 달러인데요. 현금과 시장성 지분주고 7.55억 달러를 빼도 순부채 성격은 4.85억 달러입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현금은 많아졌지만 동시에 부채도 매우 커졌습니다. 2025년 7월 회사는 7.5억 달러 규모의 0.75%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순조달액은 약 7.257억 달러였습니다. 전환 가격은 약 84.19억 달러이며 전환시 희석을 줄이기 위해 4,180만 달러의 캡콜 거래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싸게 빌린 돈이라기보다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주식 희석 가능성이 열리는 성장주형 자금 조달입니다. 텀론의 유효 이자율은 2025년 12.6%, 회전 신용은 8.0%입니다. 미국 장기 부채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한 스프레드가 붙어있는 신용이고요. 이건 시장의 템퍼스를 아직 안정적인 현금 흐름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서 기준 7,027만 달러로 매출의 5.5%,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9% 상황에서 굉장히 무거운 이자 비용을 내고 있고요. Cash paid during the year for interest, 현금 이자 지급액도 4,403만 달러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18억 달러인 상황에서 4,400만 달러의 현금 이자 지급은 가볍지는 않습니다. 2025년 가중평균 주식수는 1.42억 주로 2024년 1.198억 주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순손실은 7.058억 달러에서 2.45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순손실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식수 증가 속도도 매우 컸습니다. 2025년에는 ATM 발행으로 약 1.95억 달러를 조달했고 인수합병 대가로도 주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엠브라이 인수에서도 현금 3.94억 달러와 주식 2.98억 달러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페이지 인수도 현금보다 주식 대가가 중심이었습니다. 현금, 부채, 주식이라는 세 가지 연료를 모두 태워서 데이터셋과 매출 기반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템퍼스는 다이그노스틱스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 앤 애플리케이션스에서 고마지로 재활용하려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이그노스틱스를 키우려면 실험진과 검사 운용, 보험, 병원 채널, 매출 채권 회수, 재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앤 애플리케이션스를 키우려면 데이터 라이센스, 클라우드, 모델 개발, 제약사, 연구기관과의 장기 계약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데이터 카테고리와 고객 기반은 엠브라이, 페이지, 딥식스 같은 인수로 채웁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는 매출 성장, 매출 채권 증가, 영업권 증가, 무형상환 증가, 생각비 증가, 클라우드 비용 증가, 부채 증가, 주익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지금 템퍼스 재무제표의 본질입니다.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성장주처럼 보이지만 연결해서 보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무적 선투임이 매우 큰 회사입니다. 저는 템퍼스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 많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매출 성장률이 높고 다이그노스틱스와 데이터 앤 애플리케이션스가 함께 커지고 있으며 데이터 앤 애플리케이션스의 마진이 더 높습니다. 영업 손실률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요. 현금과 시장성 증권 하친 유동성도 단기적으로 충분합니다. 암브라이 인수로 유전성 암 검사와 신규 질병 카테고리 확장이 가능해졌고 페이지 인수로 디지털 병리 데이터와 AI 병리 영역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은 첫째, 아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둘째, 매출 채권 증가가 현금을 계속 잡아먹고 있습니다. 셋째, 인수 합병으로 영업권과 무형자산이 크게 늘었고 앞으로 상각비가 계속 손익을 누를 것입니다. 넷째, 총 부채가 총 자산의 78% 수준이고요. 이자성 부채가 상당히 큽니다. 다섯째, 클라우드와 데이터 라이선스 약정이 단순 비용이 아니라 장기 의무로 쌓이고 있습니다. 여섯째, 전환 사채와 주식 발행 구조 때문에 주가 상승 시 희석 또는 캡콜 이후의 희석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장 근본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발전하면서 고객이 템퍼스의 데이터 라이선스를 계속 살 이유가 얼마나 강하게 남을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회사도 아스트라제네카 및 헤소스와의 온콜로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향후 데이터 앤 어플리케이션스 수요를 줄일 가능성을 리스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템퍼스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이 되기 위해 검사 매출, 인수 합병, 클라우드 인프라, 부채, 주식 발행을 동시에 동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5년 숫자는 이 전략의 매출 성장과 손실률 개선으로 일부 성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지만 아직 그 성장이 현금 흐름으로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AI 스토리의 승자라기보다 AI 의료 데이터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비싼 교량을 건너는 중입니다. 이상 템퍼스 AI 분석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쇼츠로 랜덤을 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였습니다. 감사합니다.